1992년 대한민국 엄지없는 마을로 유명한 금제군에서 한 여자가 아주 은밀하게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정숙씨, 그녀가 도착한 곳엔 온 동네 여자들이 죄다 모여 있었죠. 하려면 다 해야 된대요. 저 어젯밤에 연습도 많이 했고.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정숙씨, 긴장한 내색이 역력한 그녀가 준비한 것은 가볼까요? 다름 아닌 속옷입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하나 문제는 단순히 겉옷 안에 입는 옷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속옷이 아닌 다른 의미의 언더웨어라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적인 것 자체가 금기시됐던 보수적인 90년대 시절 무구장처럼 이렇게 훤히 다 들여다봐서 이걸 어디다 쓴디야? 생전 처음 보는 섹시 란제리들은 그래도 요거는 좀 예쁘네. 목걸이도 파나 본데? 그야말로 그거 목에 거는 거 아닌데? 너 그 대가리 빤스 벗어 임마. 팬티예요. 뭐요? 문화 충격이었죠. 근데 이건 불량 같은데? 아래 박음질이 안 돼 있는 거잖여 이게? 예쁘다는 생각은 고사하고 원래 그런 모양이에요. 그 쓰임새들은 원래 그렇다고? 원래 뚫렸다고?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드나들기 편하라고. 드나들긴 뭐가? 슈퍼 샤이하고 그 시기 남사스러웠습니다. 음이 환장하겠네. 아이고. 허나 생각보다 종류가 별로 없네요. 그 하이라이트는 아직 소개 안 한 제품도 있어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이게 제일 주력 상품인데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바로 초당 58,000Hz의 이거예요. 전동 귀요미였습니다. 그게 뭐요? 마이크요? 정체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부끄부끄 열매를 먹은 사람들과 뭐요? 당장 안 추워? 흥선대원군이 콜라보가 되며 이 작디 작은 공간은 묘사스럽게도 생겼네. 이건 뭐요? 비빔대왕님도 울면서 도망칠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이모가 저를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전례 없는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하죠. 현장적으로 비벼주네. 자가를 비빈다는 마음으로. 본격 순수 그 자체인 시골 여자들의 새로운 바이브레이션이 새로운 바이브를 받아들이는 꿀잼 이야기. 당황하셨죠? 정숙한 세일즈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던 금제시장에 고추 아가씨 1등 출신의 미녀 정숙이 등장하죠. 비주얼만 보면 그야말로 펜트하우스 만화님을 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아니 왜 저 얼굴로 팔자 늘어주게 못 살고? 뽑기를 잘못해 그러지. 현실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또 받아왔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면 좀 얼마나 한다고.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아들과 얼른 식구들 나와. 듬직한 남편은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죠. 그날 오후 춥으로 투잡 중인 정숙에겐 고마워 정숙씨. 기존의 사모님 클리셰를 깨버리는 오늘도 차 한잔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금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오늘은 저희의 입학식 날이라 장 좀 보려고요. 가봐야지 그럼.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긴커녕 저 그런데 제 주급은 저기 뒀어. 늘 타인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그야말로 멋진 고용주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가진 그녀에게도 하나의 결핍이 존재했는데 바로 외로움이었죠. 나야 들기름. 매일 진수성찬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만 식기 전에 와야 되는데. 그마저도 그녀에겐 사치였습니다. 한편 기분만큼은 매시 뺨치는 취급을 받은 정숙 앞에 아들의 책가방이 눈에 들어오죠. 아니 저 요술공주 민키는 어쩔 건데? 새 출발을 하는 아들에게 그거 좀 하나 사주지. 나도 그러고 싶지. 새 가방 하나 못 사주는 자신이 너무나 미웠지만 부모의 선택은 의보단 시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차선책을 준비하는 정숙을 아이고 젊었을 적에는 그냥 대충 뒷다리살만 구워줘도 그날 밤에 나를 잠을 안 재웠는데. 정숙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여기 민호 엄마가 뒷다리살 사가나 보네. 아주머니들의 나부끄러운 농담이 이어지는데 그때는 뒷다리살도 뭔 필요요. 그냥 이짝 뒷다리살만 보여줘도 그냥 훌떡훌떡 날 때지. 그녀는 포장 아직 멀었어요? 정색으로 화답하죠. 요조승녀요. 그냥 이런 얘기하고 사는 것이 사람 사는 재미 아니겠어. 왜냐하면 수고하세요. 이야기만으로 심장이 벌렁거리는 무슨 그런 농담을. 조선 아녀작급 멘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수익 50? 그 당시로선 상상 초월의 금액을 벌 수 있는 지린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문제는 정숙의 닉값으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렬. 지린 키워드들로 즐비한 일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오는데 얼굴에 상처가 한가득이었죠. 싸웠어? 평소 불같은 성격이었던 그가 사장이랑 싸웠어?
이번에도 아니 자꾸 시비 걸길래 못 참고 몇 대 쳤어.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본에 치료비라고 월급을 낚아채 가더라. 아니 그제서야 일부러 작정하고 버린 짓거리라는 생각이 그냥. 아니 왜 그리고 그의 철없는 행동은 결국 월급 못 받는다는 얘기야? 다른데 알아볼 거야.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죠. 알아! 심지어 누가 월세만 제깍제깍 내주면 의를 넘은 식보다 중요한 안 그래도 오늘 드리려고 했어요. 죽까지 건드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썼어. 모든 분야에서 이분하게 쓰레기 같은 썼다기보다 투자한 거지. 최악의 남편이었죠. 진짜 너무하다. 그리고 됐어. 이는 결국 정숙을 자신과는 상극인 일로 무려 란드리 방문 판매원으로 등 떠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그녀는 망설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기서 또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입학식에서 만났던 학부모 영복과 마주하게 되죠. 나 애가 넷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에 서로에게 용기를 내어 들어가 보는데 속옷이 그냥 속옷이지. 아니요, 그곳엔 이건 그냥 속옷이 아닙니다. 미란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도 수위를 한참 뛰어넘는 초월 속옷 앞에서 가리고 보호하는 용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도 전에 보여주기 위한 속옷인 것이죠. 모두가 나가떨어지기 시작하죠. 겁나게 거시기하네. 저도 이만 일어날게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답답하네요. 정숙 또한 기절 직전이었지만 적어도 돈에 절박한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그녀는 지금 가족들의 의식주를 절박하죠. 책임져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절박하다고 아무 일에나 뛰어들 순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나 거부감이 큰데 보자마자 도망부터 가는 상품을 어떻게 물건을 팔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팔 자신이 없었죠. 허나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라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물론 처음엔 낯설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성공할 거라고 믿는 이유는 우리 미란자에게는 기존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빅데이터와 시장 조사를 통한 사업 시작하면서 틈틈이 모은 자료들이에요.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내과 의사 조지프는 사람들의 히스테리와 불안증을 치료하기 위해 전동 브레이커를 발명해요. 그 바브레이터가 에로틱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1960년대 성인용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녀도 처음엔 미군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고요. 미군 PX에서 물건을 떼다 팔던 흔한 미제 아줌마에 불과했죠. 어때? 하지만 신문물을 발견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이거 absolutely don't do it. 부자되고 싶다며? 문익점에 빙의해 우리에게 이로운 수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돈데? 서울에 있는 70평짜리 제 매장이에요. 그렇게 지리는 말빨에 홀랑 넘어간 두 사람은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본격적으로 이제 물을 수도 없는데 잘해야죠. 판타지 란제리의 판매 사원으로 거듭나게 되죠. 하나 문제는 무슨 팔지? 판매 개시를 시작할 마땅한 장소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없는 것이었죠. 그 길로 정숙은 저 혹시 사모님 댁을 사용해도 될까요? 착한 금이에게 도계제를 박는데 정숙 씨 일인데 역시나 내가 도와줘야지. 단숨에 허락했죠. 아무리 금이라도 난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야. 아니시죠. 그럼요. 근데 그 당시 성인용품에 대한 인식은 그 정도로 열린 사람도 아니야. 여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색다른 경험? 어김없이 남편의 저녁을 준비하던 그녀는 나 사는 게 재미없어 보인다는 거야. 뭐야? 역시나 오늘도 지독한 외로움에 놓이게 되죠. 게다가 아니 왜 불을 다 꺼놓고 있어? 뒤늦게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 한 통 주지 그랬어요. 속상함을 토로해보아도 맨날 이렇게 나 혼자만 아둥바둥하고 당신은 천하태평하고. 돌아오는 건 네? 내조라는 게 뭐예요? 지리는 가부장의 핀잔뿐이었습니다. 아니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좀 융통성 있게 움직여주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취미 생활도 좀 하고 그런 진취적인 현대 여성이면 참 좋을 텐데. 허나 이 남편의 한마디는 정숙에게 닿으며 나야 정숙 씨. 거대한 나비 효과를 방문 판매라는 거 일으키기 시작했죠. 우리 집에서 하자. 네? 그렇게 인트로에서 보았던 세계 최초 판매자부터 물건 팔 자신이 없는 지금 내가 꿈꾸는 게 아니지. 대환장 파티가 펼쳐졌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금희 씨, 그리고 이 불똥은 시방 이런 거 알고 부른겨? 몰랐지? 순식간에 금이에게 튀기 시작하는데 아니, 금희 씨 같은 사람이 이런 저급한 물건에 혹할 사람은 아니잖여. 전 허나 그녀는 대학에서 영문과를 나왔어요. 빠른 손절이 아닌 아미. 영어 원서로 된 소설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닥
놀랍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강점으로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숙을 커버해주기 시작했죠. 에로티시즘을 예술로 승화시킨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는 채털리 부인의 사랑처럼?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제털이 부인 그거? 이 구역의 일장 복덕방 여사에게 적중했고, 아이고 소설이나 영화 안 보는 자기들은 쪽박 놀래긴 했겠다. 분위기는 다시 유해지긴 캔들. 귀요미의 등장으로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심지어 경찰이요? 경찰에게 신고까지 당하며 여가 매춘업소라고. 대단원의 1차 판매는 경찰 아저씨들이 이거 봐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서. 최악의 상황으로 막 내리게 됩니다. 내 집에서 썩었나? 이와 동시에 아니 근데 약국집 박수호가 성인용품을 팔고 있었다고? 말 없는 말은 저 여자 화끈한데? 58,000리를 달리기 시작하고 어? 솔직히 저런 여자가 물건만 팔겠어? 본질을 왜곡하며 몸도 팔겠지? 강제군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죠. 이거는 내 사업이나 다름없어. 열심히 하면. 사업? 이어진 남편의 부정적 반응은 무슨 사업? 예상보다 훨씬 더 매춘도 사업이냐?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아내의 폐부를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랬잖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던 그녀의 선택은 네가 나 만나서 팔자 꼬였다고 많이들 떠들어댔잖아. 오히려 그래? 부부관계에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꺼져줄게. 헤이, 땡큐. 확실한 금을 그어버리죠. 근데 다음날 금이의 남편 원봉에겐 크나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복덕방 사모님 기분은 좀 어떠셔? 엄마요? 바로 어젯밤 사건으로 복덕방 여사의 심기가 불편해져 점 찍었던 약국자리를 팔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나는 괜찮으니까 하신 말씀 그대로 거르지 말고 해봐. 그리고 그 걱정은 여지없이 이런 X를 끝도 안 되는 걸 사정사정해서 껴줬더니만 사람을 봐도 유분수지. 내가 그 건물짜리 넘기면 허영자가 아니라 X이다 이씨. 현실이 돼버립니다. 새벽 같은 시각 내가 이거 사려고 미리 돈 넣어놨어. 다행히 주변 좋은 사람들 덕에 이 언니 은근 귀여우시다. 제대로 힐링한 정숙은 남편과 화해하기 위해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데, 미화야. 그곳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더러운 현상을 직관하게 됩니다. 이어서 정수야, 그게 아니라 머리 끝까지 차 안경 마려운 가운데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제대로 패닉이 온 그녀는 정수가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이거 막찬디 안 타요? 삶의 어떠한 미련도 더 이상 살 자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세상은 대체 언제 줄 수 있는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죠. 지금요. 현재 그녀에겐 물건 대금을 치러야 할 돈이 전부였지만 이거 봐. 엄마 돈 많어. 걱정하지 마. 어둡기만 한 상황은 그녀를, 민호야.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아들은 그녀를 엄마, 이거 써? 더더욱 강인하고 내가 로봇 사려고 틈틈이 모은 돈인데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았어.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주는 거야. 열어봐. 그렇게 다시 힘을 내 김재군 인싸 주리를 찾아간 그녀는 마음은 굴뚝인데 준비할 여유가 없어서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준비요? 이것도 사업인데 은근 준비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오늘만 해도 새로 나온 저 염색약들 다 테스트해봐야 되거든요. 사업의 본질에 대해 저걸 다요? 제가 알아야 손님들한테 권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오, 이게 제일 신축성이 좋구만. 자고로 내가 사고 싶어야 다음 건물 뭐야, 정숙 씨? 다른 사람들도 지갑을 연다는 이거요. 장사의 정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건 삽입. 요것은 귀로 나오는구만. 그 녀석뿐. 그니까 이 마지막 문장은 영문과 출신 금이의 도움을 받아 이건 강력한 마법의 지팡이가 여자의 그것을 자극하여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이런 말이야. 사용법을 익힌 정숙은 그날 밤 누구보다 정숙하게 환상의 세계로 들어선다. 다음날 쿠팡 체험단에 빙의한 정숙은 어땠어? 공준호보다 디테일한 진짜 환상의 세계로 인도했어? 생생 후기를 전달하죠. 빨리 여보. 그야말로 덤스업 그 자체였습니다.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서 오세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오직 정숙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정숙한 세일즈가 시작되죠. 웬 술이 돼요? 가장 먼저 발삼도 울고 갈 10년 된 인삼으로 담근 술인데 인삼주를 대접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 푼 뒤 아유, 좋다. 모실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구매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즐겨주세요. 구매 부담까지 줄인 멘트를 섞어주며 구경만 해도 된다는 거요? 그럼요. 소비자의 의심을 무장해제시켜버립니다. 먼저 이어서 이 슬립을 보실게요. 정숙의 나긋나긋한 스푼 라디오가 이어지고 포근하고 아름다운 밤을 보낼 수 있는 잠옷용 슬립입니다. 그 위로 실제로 상품을 착용한 지리는 모델들의 패션쇼가 얹어지죠.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이렇게 보니까 참 이쁘네.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전가는 58,000도 달라진 바이브레이션 아니 바이브였죠. 심지어 되게 부들부들하네 진짜. 계속 만지고 싶고. 아니 그러니까 요거 입고 사장님 딱 보여주면은 우리 사모님 사장님이 잠 안 재운다. 내가 선물까지 걸게. 아니 뭐라는 겨?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얼마라고 했지? 첫 판매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바로 귀용자였죠. 확실히 이전보단 거부 반응이 덜한 가운데 여러분은 클레오파트라를 아시나요? 이번엔 정숙의 꼬무가 시작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종이처럼 사용하던 파피루스를 원통으로 만들어 그 안에 벌들을 넣고 진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여왕도 즐겼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도 그 진동으로다가 입을 혹하게 만들었고 어머, 세상 너무 좋아졌다. 우리는 벌잡으러 안 다녀도 되고. 그 어시스트가 이어지며 어떻게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거 하나 켜? 그냥? 생각보다 훨씬 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원리에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그야말로 완벽한 구매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문 판매가 막을 내리게 되죠.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의 손엔 두둑한 지폐가 쥐어져 있었고 급한 대금 치르고도 남겠어. 그제서야 정숙도 한시름 놓으며 우리도 한잔 하러 가면 안 돼요? 기분 좋게 뒤풀이를 하려 가려던 그 순간 전화가 한 통 걸려온다. 바로 당신 얼른 차려입고 읍내 모카 레스토랑으로 와. 원봉의 호출이었죠. 아니 이렇게 갑자기요? 어매장내 사모님한테 사과 자리 마련했거든. 얼른 와서 맨 풀어주라고. 평소 금이에게 자격지심을 갖고 있던 그녀가 끼었고 원봉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오늘 힘드신가 봐요. 허나 지금의 금이는 아니야, 갈 거야 나. 더 이상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죠. 마시고 죽어보자고. 처음으로 주도적인 일을 하며 나 결심했어. 너무나 큰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던 그녀는 이 일 해보기로. 그 누구보다 능동적이고 오메 정말로요? 진취적인 현대 여성으로 나는 지도 편달 부탁해. 이미 거듭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술자는 계속되고 돈 없지 빼고 없지 집도 없지 근데 정력만 좋아. 에휴 그게 뭐야. 그래도 언니는 남편이 있잖아요. 난 남편 없고 애만 있고. 모두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시간이 구절친 미화가 등장하죠. 여보 저기 정숙인데. 그러게. 그렇게 표정 관리가 1도 안 되던 정숙은 결국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한테 전화를 할까 찾아갈까 몇 번을 망설였는데 명불 쓰레기는 이어서 못했어. 네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 지금은 자신이 생겼고. 근데 정말 그때 단 한 번이었어. 그날 나랑 성수랑 그랬던 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미안해 정수가. 심지어 근데 그 일 있고 나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했어. 그 사과의 이유조차 인태 씨가 알게 될까 봐. 그래서 깨달았어. 내가 인태 씨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었죠. 그랬구나. 내 남편이랑 자보고 나서야 네 사랑을 깨달았다니. 어떻게 축하라도 해줄까? 인태 씨한테 말할 거야? 허나 정숙은 아니, 이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널 위해서가 아니라 인태를 위해서야. 또 다른 친구인 인태의 마음이 인태도 내 친구니까. 자신처럼 갈갈이 찢기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대화를 본의 아니게 무슨 저런 먹고 더블로 가. 쌍났어요? 세일즈팬이 엿듣게 됩니다. 이어서 말도 안 돼. 이는 곧 왕언니에게 전해지고 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저기요. 나도. 양동이 한 바가지를 이제 근데 대걸레 한 스푼을 곁들인 드시는 내내 약간 그 나야 대걸레를 선사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사이없이 장난스럽고 작은 것 하나에도 웃음 짓던 여고생 시절로 돌아가 그 누구보다 깊은 사이로 거듭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게 되죠. 1시간 뒤 그 어느 때보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온 금이는 용기내 샀으나 아직은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란제리를 입어봅니다. 봐주면 안 돼 뭐. 그리고 곧이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죠. 제대로 바람맞은 원봉은 남편 체면을 이렇게 구겨놔? 극대노를 시전하기 시작하는데 나도 이제 그 사업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성인용품 말이야? 이제 금이도 당신 이런 여자 아니잖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여잔데요? 뭐?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혀서 하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는 오늘은 묵국을 끓일지 청국장을 끓일지고 그렇게 애써 차려놓은 밥상
술 먹고 늦은 남편 때문에 차갑게 식어가도 다음날 속풀이 해장국 끓이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그런 여자요? 오늘을 기점으로 아니면요,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무지랭이라 성인용품 파는 여자들한테 엮여서 이용당하는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여자요? 그녀는 아니요, 아니에요 여보. 완벽히 다시 태어났죠. 한없이 빛나고 아름다운 여자로 젊은 시절 그를 홀딱 빠지게 만들었던 오금이로 환골탈태를 한 상태였습니다. 난 이게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원복의 상태가 내 말 듣고 있어요? 어딘가 이상했죠. 당신이 아무리 날 그렇게 격렬하도 쳐다봐도 왜냐하면 난 절대로 안 굽히고 이미 그는 30초 전에 본능에 지배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판타지 란제리의 위력은 상상 초월이었죠. 다음날 산뜻한 하루를 맞이한 정숙에게 엄마, 우리 집에 낙서했어요. 낙서? 새로운 시련이 찾아온다. 어릴 적 모두가 담벼락에서 한 번씩은 목격했을 그 낙서를 이제 근데 우리 집 담벼락에 곁들인 장난을 빙자한 테러를 당하고 만 것이었죠. 과연 정숙은 이 난관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1992년 동네를 탐문 중이던 시골 형사 도연에게 깜짝이야.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뭡니까? 그녀의 이용권은 제가 하는 일 관련해서 설문조사 중인데 많이 바쁘세요? 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었죠. 이에 그는 제가 지금 근무 중이라서요. 시간 할애가 조금 어렵습니다. 얼마 안 걸려요. 한 15분 정도? 죄송합니다. 자비 없는 입구컷을 갈기지만 아니다, 5분에 끊을게요, 진짜? 내재돼 있던 츤들의 기질이 그럼 딱 5분 드릴게요. 발동하고 맙니다. 저 바쁘시니까 엑기스 질문만 골라서 질문할게요. 그런데 그 첫 질문부터 백도께서는 귀하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가 그리워질 수준의 그게 아니라 귀하께서는 백도를 아십니까? 나 부끄러운 질문을 선사하죠. 예, 압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현재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중 귀하가 성인용품을 구매한다면 꼭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물품은 무엇입니까? 1번 비브레이터, 2번 백도, 3번 티팬티, 4번 향기 나는 국동. 성이 금기시되던 1992년, 그것도 순수하디 순수한 이 시골 마을에서 이거예요. 성인용품을 팔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하가 성적 판타지를 펼치고픈 장소는 어디입니까? 1번 침실, 2번 욕실, 3번 직장, 4번 숲이나 바다 같은 야외, 5번 기타. 허나 부끄러움도 잠시 3번. 어느새 토요는 4번. 2번.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설문에 임하고 있었죠. 1번. 만약 2014년이었다면 최소 수박기 부티콘 가게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때 그 시절 국룰 신호등 캔디였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 김도현 형사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아이 실종 신고? 실종 신고가 접수되죠. 실종 신고 받고 오신 거 맞죠? 그런데 저쪽이 엄마예요. 아주 익숙한 실루엣이 잘 한번 다시 생각해봐.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사를 받는 사람에서 아이가 갈 만한 곳들은 다 확인해 봤다는 거죠. 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자주 가던 곳들은 다 가봤는데. 둘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었죠. 잠깐만요. 저희 엄마예요.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는 다짜고짜 그녀의 뺨을 갈깁니다. 이 여자는 대체 어떤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정숙한 세일즈 바로 시작합니다. 평생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숙은 미화야. 심지어 제일 친한 친구와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곧장 가장이 되어 홀로 서기 위해 우아한 브레인 금이, 다둥이 엄마 연보, 일사 싱글맘 주리와 함께 성인용품 방문 판매에 나서지만 당장 안 줘! 그 당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고 매춘주 사업이냐? 잔인하기만 했죠. 그러던 와중 경찰대 출신의 초엘리트임에도 연고도 없는 시골 경찰서로 내려온 의문의 형사 김도현과 계속해서 부딪히며 러브라인을 형성하고 동시에 방판 시스터즈와의 갖은 노력 덕에 방문 판매도 조금씩 자리를 잡으며 정숙에게도 드디어 행복이 찾아오나 싶었지만 어느 날 그녀의 집 담벼락에 끔찍한 낙서가 등장하는데 몇 시간 뒤 정숙의 집은 시장에 어떤 도라이가 이런 짓을. 성수동 뺨치는 팝업 스토어가 되어 있었죠. 근데 이거 뭐라고 쓴겨? 이거 그거 아니야. 그게 말이야. 그런데 아유 또 연병하려면 이런 거 쓰고 간겨. 곧 비난의 화살은 그 어떤 놈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피의자가 아닌 민호 엄마 아니겠어? 피해자 정숙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네? 나 어제서 민호 엄마가 뭐 하는지 들었구만. 왜냐하면 시상해. 그런 민망한 물건이나 팔고 다니니까 이런 사달이 나지. 다들 드러내지 않았을 뿐 하고 많은 일 중에 왜 그런 일을 혀갖고는. 벽에 적힌 낙서처럼 정숙에게 낙인을 찍어놨기 때문이었죠. 낙서는 제가 깨끗하게 지워 놓을게요. 그렇게 어느새 마을의 죄인이 돼버린 정숙은 지리는 타이밍에 엄마.
그녀의 어머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잠시 후 위로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엄마 왜? 이 더러운 물건들 상할까봐 겁나? 너 이러느라고 밤마다 쏘댕긴 거 권서방은 알아 몰라? 어머니의 반응은 설마 이것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는겨? 참으로 모질었죠. 심지어 권서방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힘든 말을 바람폈어. 겨우겨우 내뱉었음에도 나 혼자서도 민호 잘 키울 수 있어. 혼자 키우다니. 딸의 마음보단 권서방이랑 갈라서기랑도 하겠다는 거야 뭐여?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 그리고 너 혼자서 뭘로 다 키울 건디? 이 더러운 역겨운 물건들 팔아서? 아니 체면을 지키는 것이 역겹다니. 훨씬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딴 일 하는 난 민호 봐주는 거 더는 못해요. 너 혼자서 잘 키울 수 있댔지? 그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어디? 정숙이 곁에서 또 한 사람이 떠나가죠. 이어서 세상의 중력을 혼자 다 받고 있던 정숙 앞에 우연히 등장합니다. CCTV와 블랙박스 등이는 그저 공상과학에 불과했던 그 시절 마지막으로 낙서 없는 벽을 본 시각 기억하십니까? 범인을 잡을 만한 단서라곤 제가 집에 밤 10시쯤에 들어왔고 어젯밤과 오늘 아침 사이라는 광범위한 시간과 평소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인용품 판매에 불만을 가진 저 낙서를 봤을 때는 한정숙 씨 일에 불만을 품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요. 어림잡아도 58,000명에 육박하는 아니요. 어마어마한 수의 용의자들 뿐이었죠. 저 그런데 하지만 정숙은 낙서는 좀 지우면 안 될까요? 온통 다른 데 신경이 가 있었습니다. 현장은 보존되는 게 좋은데요. 그녀에게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러십니까? 사람들의 시선 따위가 아닌 그것보다 혹여나 큰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는 곧 아이가 학교할 시간이거든요. 아들 민호뿐이었죠. 별일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낙서가 남아있으면 무슨 일인지 걱정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켜보던 도연 또한 현장 사진은 충분히 남겼으니까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정숙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어서 작가는 이미 로맨스 연기를 풀어넣기 시작하는데 어림도 없지. 그래서 많이 다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옴짝달싹을 못하고서 예기치 못한 영복의 부상으로 제가 가볼게요. 정숙은 방판 대타에 나서게 되는데 정숙아 서로가 아는 사이였죠. 갑자기 그 언니한테 일이 생겨서 오늘의 장소는 바로 민호는 맡길 데가 없어서 데려왔어. 민호를 편하게 맡길 정도로 친한 민호 오랜만이네. 아니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이자 남편과 바람핀 쌍년 아니 미화의 집이었습니다. 정수가 네가 여긴 왜? 내가 불렀어. 당신 생일 파티 이벤트로. 혹시라도 남편이 알게 될까봐 지레 겁부터 먹은 미화는 정수기도 안 내킬 텐데. 그녀를 밀어내지만 불편하면 그냥 가도 돼 정수가. 나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아. 정숙은 현재 돈 되는 일인데 나야 좋지. 뭔가 착하게 듣고 다니 확 죽여버리기 전에. 민호야, 갑의 위치에 있었죠. 우린 엄마 일하는 동안 영화 보러 가자. 허나 이 상하관계가 뒤바뀌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마치 방금 전 벌어졌던 일인 것 마냥 너무나도 선명했죠. 미아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아 남편도 친구라면서요? 심지어 알겠지만 얘가 워낙 남자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숭배 깎고 아시죠? 친구들과의 수다가 이어질수록 너 결혼하고 나서 인태 씨 말고 다른 남자한테 끌린 적 있었어? 그녀의 멘탈을 딴 남자랑 자보고 싶었던 적 있었냐고. 저 심연 아래로 왜 망설여? 잤지? 있어? 잤어. 잤지?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물건들 소개 좀 해줘. 가드지가 그 시절 마블 유니버스 킹갓 연구와 땡치리가 상영을 시작한 가운데 잠시 팝콘을 사러 간 사이 연구 없다. 연구만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민호가 없어지는 대형 사건이 발생합니다. 1시간 뒤 성황리의 방문 판매는 종료되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집안은 싸늘한 공기만 맴도는 가운데 민호야! 정숙에게 민호 여기 안 왔어? 민호를 왜 여기서 찾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온 동네를 뒤져봐도 갈만한 곳 다 둘러봤는데도 아무 데도 없어. 민호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그대로 패닉에 빠진 정숙은 정숙아 애를 왜 혼자 뒀어? 몰랐어. 너는 그야말로 늘 아무것도 모르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립니다. 항상 모른다고. 정수가 진정하고. 나 이거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해봐. 이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실종 신고 받고 오신 거 맞죠? 도연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죠. 얼마나 무서울까. 그는 아주 능숙하게 제가 살던 미국에서는 디즈니랜드라는 큰 놀이동산이 있었습니다. 삶의 시계가 멈춰버린 그녀를 그 놀이동산보다도 작은 마을이니까 부드럽게 다독이며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어서 엄마!
손자의 소식을 들은 할머니도 패닉이 오긴 매한가지였죠. 대체 이게 뭔 일이냐? 그런데 지금쯤 자고 있어야 될 애를 갖다가 어쩌자고 그딴 일 하는데 애를 끌고 다니냐고 다니길. 이번에도 그 모든 잘못을 그럼 어떡해? 딸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애 못 봐준다고 하고 그야말로 돈은 벌어야 하고. 내가 하지 말랬지. 서운함을 넘어 싫다고 더럽다고 증오까지 느껴지는 딴 사람이면 몰라도 내 딸이 그런 천박한 물건 팔고 다닌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려. 과디과한 반응이었죠. 애미면 애미답게 행동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참고 또 참던 정숙도 엄마는 엄마답다고 생각해? 결국 안 그래도 미칠 것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모질만만 골라 퍼붓는 거 이게 엄마다운 거냐고. 엄마야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 버려버리고 만다. 상처가 상처를 낳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려오는 가슴 아픈 현장이었죠. 허나 그녀에겐 늦겠어요. 빨리 가요.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민호야! 곧바로 민호가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훑어보지만 그 어디서도 민호야!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최근에 아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이 있습니까? 도연의 질문이 아무래도 아빠랑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아빠를 보고 싶어 하긴 했어요. 새로운 활로를 열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빠를 찾아 나선 게 아닐까요? 오, 아빠다. 내 선물인가 봐요. 정숙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고 난 묵집바로 유학까지 다녀왔다. 강제 묵집벌 역을 떠난 아버지의 부재는 아빠도 꼭 민호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어. 어린 아들에겐 사랑해, 아들. 견디기 힘든 슬픔으로 다가왔었죠. 잠시 후 아버지가 해고당한 전 직장에서 민호야!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 대체 왜 이런 거야? 이제 여기 아빠 직장도 아니야. 몰라? 민호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왔어. 사장님 만나려고. 단지 일을 구하러 타지로 떠났다는 아빠와 사장님한테 아빠 다시 일할 수 있게 부탁하려고요. 같이 살 수 있는 방도를, 그럼 우리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잖아. 그만의 순수한 해결책을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숙은 그랬어? 더 이상 아이를 혼낼 수 없었죠. 좋지. 어른들의 잘못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이였습니다. 다음날 장을 보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과 마주치지만 두 사람에겐 아직 어제의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저 말없이 같은 방향을 걷던 어머니는 무언가를 목격하더니 물처럼 굳어버립니다. 바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그녀의 남편 때문이었죠. 실은 그녀도 정숙과 똑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마치 정숙의 마음을 대변하듯 하늘은 비를 쏟아내기 시작하고 평소 엄마의 성격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딸은 아무렇지 않게 비를 맞고 있을 그녀에게 우산이 되어준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뭐 하려고 다시 왔어? 피하려면 아버지가 피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생각해본 게 딱 네 나이였다. 30년 전 그날은 32살. 아직은 사랑받고 싶고 여자이고 싶은 그런 나이. 가족 모두가 돈을 벌고 서울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아버지가 몇 달 만에 오시는 날인데 선물이 더 중요한겨?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날이었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허나 매일같이 기다리던 그의 옆은 뭐요? 안 들어오고? 다른 여자가 서울서 돈 벌어 오겠다고 빈손으로는 안 돌아온다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손이 들려있을 줄은. 근데 그 시절 나만 겪는 일도 아니었으니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보려 해도 아빠다. 같은 공간에서 뭐야, 왜 이리 늦었어? 아유, 말했잖여. 눈길 한 번 안 준다는 것은 더 이상 아내가 아닌 이것도 좀 같이 부탁해요, 형님. 실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감히 내 집에서, 감히 내 새끼들 옷 위로. 순간 눈이 돌았던 것 같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죠. 쳤나 이게. 그렇게 엄마, 왜 이리 가요? 집으로 안 가? 이제 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정숙보다 먼저 엄마랑 셋이 살자. 홀로 서기를 택한 그녀였기에 딴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이 그 여자나 입을 법한 그딴 속옷이나 판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기에 내가 널 모르냐? 하나뿐인 소중한 딸에게 살라고 애쓰느라 그런다는 거 알지? 매번 모진 말을 내뱉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라는 안쓰럽고 안쓰러운 내 새끼. 어머니의 작은 욕심이자 모진 말 쏟아내고 돌아서면 내 맴이 더 미어졌어. 딸을 향한 사랑이었죠. 이거. 이게 뭐야? 하지만 나 월급날이었어. 엄마 내복 살까 하다가. 정숙도 이제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
늙어가지고. 이젠 그녀도 아유 뭐 배줄 사람도 없어. 누구 배주려고 했나? 엄마 좋으라고 입어. 받기만 하는 딸이 아니라 엄마는 안 먹어? 그 어떤 조건 없이 너 먹어. 맹목적 사랑을 줄 수 있는 정수가 이거 얼른 먹어. 엄마 안 먹어? 너 먹어. 어엿한 엄마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여러 증거들을 취합하던 도연은 네, 형사님. 낙서를 한 범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범인?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누구예요? 허나 다음날 정숙은 범인과 만나고 싶으면서도 또 만나고 싶지 않은 묘한 기분에 휩싸이죠. 왜냐하면 가시죠. 놈의 정체가 어제도 페인트를 살 때 아무렇지 않게 마주치고 인사했던 이유, 에휴 안 됐어. 철물점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우 이거요? 알파벳을 나만 이렇게 쓴다고 어찌 장담하는데. 동일한 필체와 그런데 왜 한정숙 씨 집 앞에 선생님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매일 군화만 신는다는 그의 족적을 종합한 현재는 구하기 힘들다던 선생님의 신발과 아주 일치하더라고요. 기본에 충실히 이뤄낸 수사의 정석이었죠. 뭐 더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참말로 당신이 그런겨? 발뺌하던 그가 뱉은 첫마디는 그야말로 역겨워서 역겹디 역겨웠습니다. 그딴 저질스러운 물건이나 갖다 팔면서 부끄러움이라는 물건을 갖길래 내가 느껴보라고 했다. 왜? 본인이야말로 아저씨. 부끄러움 따윈 없는 상태였죠.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수십 전을 얼굴 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야?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살아요. 상황은 민엄마 정숙을 잘못했어. 모질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발 좀 용서 좀 해주라. 수십 년을 같이 지낸 딸 봐서라도 좀. 이웃의 무게란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었는데 바로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하죠. 당사자의 사과. 자고로 용서라는 것은 사과하세요. 진실된 사과와 함께여야 사과받고 갈 거예요. 비로소 완전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허나 도은의 가치관에서 이는 마지못해서지만 사과는 받았으니까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행동이었죠. 꽤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우리 민우한테 알사탕도 쥐어주시던 아저씨였는데. 그래서 결국 합의해 주신 거예요? 신의를 저버린 자는 아무 처벌 없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처벌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정숙의 가치관도 피차 마찬가지였죠. 제가 떠들지 않아도 사람들은 금세 알게 될 거예요. 단지 주변 사람들 시선, 질타, 수치심,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진짜 버린 것 같아서요.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멋진데요?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근데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아유 저기 사모님이랑 방판 물건 떼오는 길에 들었어. 그녀의 말은 이마에 똑같이 증명되기 시작하죠. X라고 새겨줘야 되나? 뭐라고? 그리고 방판 누나들의 등장은 정숙에게 간만에 미소를 가져다 줍니다. 웃음이라도 나니까 다행이에요. 게다가 내가 이거 해보려고 하거든요. 인싸 주리의 합류로 우리 넷이 뭉치면 뭐가 되든 될 것 같아서. 본격적인 그치 정숙 씨? 판타지 란제리 비즈니스가 시작되죠. 우리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 볼까요? 그래. 그런데 없어요. 힘찬 포부와는 달리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감조차 못 잡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조별과제 뺨치는 눈피하기 스킬들을 시전 중이던 그때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 바로 화장품이요 사모님. 그 당시 유행했던 화장품 방문 판매 사원의 방문이었죠. 그럼 각자 집에서 좀 더 고민해보고 내일 다시 모이는 걸로 해요, 사모님. 그런데 저기 아쉽게 떠나는 이들을 자기들만 괜찮으면 금이느님은 같이 받아보는 거 어때? 새로운 세계로 초대합니다. 저희도요. 촌동네다 보니 주로 부잣집 만화님들이 받는 서비스였던 화장품 방판은 화장품 소개는 물론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네요. 팩과 마사지를 겸하고 있었고 막 잠이 쏟아져요. 그를 처음 경험해보는 사람은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서비스였죠. 잠은 이쪽이 자야겠어요. 못 잤는지 피부가 까칠한 게 그냥. 허나 요새 마음고생이 심했던 정숙은 눈 좀 붙여 정숙 씨.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제가 잠자리에 좀 예민해서요. 이토록 편한 상황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개꿀잠을 조져버리죠. 2시간 뒤 잘 잤어? 기력을 풀충전한 그녀는 이거 설문지인데 한 장만 부탁해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지리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우리도 저거 해보면 어떨까요? 샤이한 고객들의 입맛에 맞는 설문조사요. 맞춤 전략을 짜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뭔지, 바라는 점은 뭔지 빅데이터를 쌓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또다시 에싸들 호기롭게 나서는 방판 시스터즈.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들이 등장하는 곳마다 저희 방문 판매 관련해서 설문조사 중인데 잠깐 시간들 괜찮으시면 마치 홍해가 갈리듯 이딴 거 팔려고 동네를 그렇게 빨빨대고 돌아다니죠. 모두가 흩어져 버린다. 아니 다들 짠 듯이 바쁜 족들이에요. 그게 말이요. 왜냐
왜냐하면 이들이 하려는 설문들이 인트로에서 봤던 귀하께서는 노를 아십니까? 부끄부끄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날 저녁 몇 장 받지도 못하고 퇴근하던 정숙은 낙서한 범인의 철물점에 모여있는 이웃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그 민호 엄마 설문이지 뭔지 그거 받으러 댕기던데 자리한 모두가 해줬어요들? 에이 깠어. 철물점 아저씨와 같은 생각임을 방증하는 것이었죠. 이 와중에도 또 그걸 팔겠다고 나서는 거 보면. 이들에겐 그저 저속한 물건을 파는 이웃이자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갔나? 가십거리 대상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젠 정숙에겐 더 이상 버틸 힘도 의지도 없어 보이긴 개뿔. 한정숙 씨? 매사에 정숙하고 얌전하던 그녀는 아무도 없는 새벽 약수터에서 뭐? 보통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가? 값에 봉인을 해제해버리죠. 내가 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선택한 장사를 접어? 안 접어! 못 접어! 그녀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습니다. 그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쉬었다 내리게 생겼잖아. 이어서 샷다는요 다시금 마음을 추스린 정숙은 대망의 2차전을 주인이 내리는 거예요. 그녀만의 정숙한 세일즈를 준비한다.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목에서 본격적으로 설문을 받는다는 점과 팀과 사은품을 준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정면 돌파를 강행한다는 점이었죠. 아따 그만하면은 생각 고쳐먹을 줄 알았더만. 저기요. 근데요 심지어 단순히 버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제가 어떤 생각을 고쳐야 될까요? 에? 전요 그대로 맞받아치는 혹성 탈출 뺨치는 반격에 서막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듯이 먹고 살 돈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차분하지만 그러면서 누구한테 피해를 준 적도 남의 집에 해코지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떤 생각을 고쳐야 되는지 오직 팩트만으로 점철된 정숙의 스피치는 정말 모르겠어서요. 누군가를 꿀먹은 벙어리로 꼭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며 어메 이거 왕방울차 아니요? 맞아요 왕방울. 보들보들이야. 역시 메이커는 달라잉. 성공적인 오프닝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뭐 나도 하나 줘봐. 과연 우리 방판 시스터즈는 디브레이터를 아십니까? 시대적 편견과 가진 핍박들을 이겨내고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 지난번 1, 2화 소개에 이어 3, 4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전 이야기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1, 2화는 성인용품이란 소재에서 오는 참신함을 무기로 재기발랄한 이야기들이 펼쳐졌다면 3, 4화에선 응답하라 시리즈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그 시절 향수와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따뜻한 에피소드가 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정숙한 세일즈 3, 4화의 내용이고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물이었습니다.